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고발 조치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대응 문제는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정말 공교롭게 9.19 1년 전 오늘 9.19 그 망국적 군사 합의를 했던 날이고, 그 9.19 군사 합의 때문에 여적죄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지금 현재 사건은 대검찰청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직속의 대검찰청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것이고 끝난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검찰청에 이렇게 우리가 고소 고발하는 사건도 일반 재판이 1심, 2심, 3심이 있는 것처럼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대검찰청에 가 있는 것이고요. 하급 검찰청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의 뭐 여적죄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었고 잘라냈고, 그래서 대검찰청으로 올려보낸 상태고, 자기들은 아직은 자르지 않고 손에 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1년 전 9.19 군사합의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든 것은 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나라의 영토 주권, 안보 주권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데, 당시 대표적으로 그 서해에 그 완충구역, 완충수역이라고 하면서 면적상 거의 3배 가까이 우리는 완충수역으로 하고, 북한은 아주 거기에 비하면 작게, 결국은 완충수역이라는 것은 주권이 제약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주권이 제약되는 지역을 설정하면서 동등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양으로나 질적으로나, 양도 문제지만 질적으로 우리는 수도를 바로 겨누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질로 따지면 양으로는 우리는 훨씬 조그마고 그쪽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양도 질도 완전히 우리가 다 무너지는 그런 처분을 했다는 거죠. 그건 대통령으로서도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건 적에게 갖다 바친 꼴이 된다. 영토를 누가 적에게 대통령이 항복하라고 했느냐, 그건 여적죄가 말하는 이 대한민국을 오히려 항적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여적죄로 고발을 했고, 당시 이제 9.19 군사합의의 문제점은 그것 외에도 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정찰 비행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도 많이 지적됐지만 공격용이 아니라 정찰용인데 정찰 비행을 못하게 하니까 결국 1년이 지나서 143곳의 표적을 감시할 수 없게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저질렀고, 그 다음에 함포라든지 전부 덮개를 우리는 씌웠는데 북한은 씌우지 않은 것이 계속 포착이 되었고, 그리고 해병대 같은 데도 정상적인 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한미 군사 훈련이라든지 모든 훈련들은 거의 유명무실화 되었는데 저쪽은 다 하잖아요. 북한은 미사일을 10여 차례 도발까지 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여적죄에 들 수 있는 부분들이 9.19 부분만 보더라도 더 쌓였죠.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은 여적죄 부분에서 심각한 그런 부분을 오히려 1년간 더 쌓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10월 3일에 대대적인 국민저항 집회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전처럼 답습하게 되면 시간만 허비하게 되면서 실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텐데, 어떤 결정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와, 그리고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는 단적으로 청와대 담을 넘어가자 막 이런 식의 그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위 이제 모험주의적으로 이런 큰 나라 일에서 행동하면 안 되고, 특히 지도부는 굉장히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 다음에는 막 청와대 문을 넘어간다. 이것은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군중대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를 통해서 정치적인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일 텐데, 지금까지 여러 차례 8.15, 3.1절 수년간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치렀는데 답답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야, 그냥 모였다가 이렇게 흩어지고 남는 게 없지 않냐, 이런 그 답답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답답함을 낳게 되는 가장 뿌리를 우선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그 참여한 한 분 한 분 개인의 의지가, 저도 포함해서요, 개인의 의지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러니까 뭐 가장 쉽게는 결사항전하겠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 아주 쉽게 며칠 밤이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농성을 하면서 항의를 할 각오로 나왔냐? 목숨은 고사하고요. 며칠 밤이라도 내가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주저앉아서, 좀 더 세다면은 며칠 집단 단식을 하면서 거기서 주저앉아서 요구를 할 각오로 나왔냐? 근데 그걸 돌아보지 않고 청와대 진격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우리 의지력을, 우리 어떤 결의를 최소한 이번 10월 3일 나올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호소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도 조국을 몰아내지 않고 버티기로 우리를 이렇게 자유국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체제 변형시키기로 몰아가고 있으면은 10월 3일 날 나오실 때는 그날이 목요일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요일 날 낮에 될 때까지 며칠 동안 광화문을 떠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국 몰아내라. 안 그러면 며칠 동안 우리가 광화문에 앉아서, 그게 조선시대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만인소나 이런 거 하면 그 와서 그 성문 앞에 와가지고 거기 앉아서 농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화문에서 떠나지 않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명만 며칠 동안 거기서 구호를 일사불란하게 외치면서 며칠만 농성해도 외신 보도가 안 되겠습니까? 며칠만 농성해도 생중계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이번 10월 3일 나올 때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오셨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를 가진 분들이 최소 1000명만 되어도 그 행사를 이끌 집행부 지도부는 당연히 따라 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가지신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동안 내가 작심을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 그 일요일 낮, 주일 낮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성대하게 그 시국 예배나 이런 걸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회 같은 걸 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많이 모여서, 자, 우리 미국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거기서부터 과천 법무부까지 대행진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때까지도 조국을 안 물러나요. 자, 예배를 하고 거기 정리 행사를 하고 며칠간 농성 끝에 거기서부터 과천 법무부까지 대행진을 해요. 자, 미국의 인권운동, 흑인 인권운동의 역사처럼 대행진의 기록으로 남겠죠? 꽤 멉니다. 꽤 멀지만 장관이겠죠? 그래서 다시 법무부 앞에 진을 쳐요. 그러고는 월요일이 출근 날 아닙니까? 이제는 결의를 하고 너는 여기 못 들어간다. 이런 정도의 우리가 저항력을 발휘한다면 대단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10월 3일 모일 때는 단지 낮에 집회 한번 나간다 각오가 아니라 최소한 일요일 낮까지 거기서 농성을 하면서 광화문에서 내가 결판을 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힘을 모아서 정말 그 대행진까지 우리가 성사시키면
우리가 분수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그 대한문 곳곳에서는 매일 밤 문재인과 조국 타도를 외치며 청와대 행진 또는 광화문 행진을 하고 계신데요. 그 의미와 플래시 집회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국 퇴진 이 전선에서 JTBC도 윤석열도 하태경도 말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 꼭 그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건 이걸 뺏기면 오히려 안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오히려 태극기 세력이 주도해야만 합니다. 태극기 세력은 왜냐하면 이 이슈 속에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가 애초에 출발했던 본 방향성이 한 몸으로 녹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자 조국 그리고 법치가 아닌 무법천지가 되게 하는 조국. 그래서 그 조국을 몰아내야 되는 것은 태극기 세력의 아주 절대절명의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앞장서 가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일 집회에 나오시기 힘들고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대한 성원해 주시고 나와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견 질문 사항이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정당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정당 집회 이외에 집회가 동시간대에 진행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제가 태극기 세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자유한국당 당원인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자유한국당 당원인데 그럼 나는 태극기 세력인가 아닌가 이렇게 그 갸우뚱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당원이니까 태극기 세력이 아닌가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태극기 세력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방향에서 탄핵의 법치 파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에 반대해서 일어났고 우리나라의 법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나아가서는 자유통일로까지 가는 그 흐름에 선 분들 그 에너지를 우리가 태극기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이니까요. 본인이 자유한국 당원일 수도 있고 본인이 우리 공화 당원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바른미래당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지금 당 집회들을 합니다. 그러면 당원이니까 당 집회에 먼저 가시고 싶을 수가 있어요. 뭐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데 저희 태극기 세력이 그 핵심이 당이냐 정당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공화당이라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탄핵 사태를 통해서 일어난 우리 그 운동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보통 사람들의 풀뿌리 운동이거든요. 그때 정말 자발적으로 아무 조직화되지 않은 그분들이 정말 조직화되지 않은 수십만이 그렇게 갑자기 나온다는 게 희귀한 일이죠. 희귀한 일인데 그게 일어났던 거거든요. 자, 그 흐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을 이렇게 모순되는 거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당이 중심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 쪽에만 의지해서 태극기 세력의 흐름을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 지금 특히 투쟁적인 국면에서는 그래서 지금 조국 퇴진 이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당이 싸워주는 것은 좋죠. 그러나 정당에만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주인된 자세로 싸워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질문은 다 마쳤는데요. 혹시 질문되지 못한 부분들 중에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시국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추가로 더 해주시고요. 끝나면은 우리 여기 유튜버들을 통해서 개별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질문 바로 질문할까요? 질문 다 받았습니다. 네, 이용우 변호사입니다. 도태우 변호사님, 그다음에
공동 대표로서 참 잘 투쟁하고 계신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는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자익화되고 있는 것을 일단 막아야 된다는 국민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지금 일부 종교단체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또 김문수 전 지사라든가 뭐 차명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합세해 가지고 지금 청와대에서 매일 같이 하고 있는 문재인 그러니까 퇴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국 구속 감옥 직행 뭐 이렇게 이제 아주 과감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위해서 이제 우리 국권에서 야간 집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조국 퇴진, 문재인 퇴진 이렇게 퇴진으로 하니까 너무 구호가 약하지 않느냐, 시민단체로서의 성격으로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퇴진 자꾸 할 게 아니라 이제 조국이 스스로 자기가 막 하려고 하고 안 버티고 있는데 퇴진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겠느냐? 그 문제 구속 아니면 특검 막 외치고 문재인은 탄핵 뭐 이 정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만은 이게 이제 여론이 좀 있습니다. 댓글로는. 그래서 좀 구호가 약하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3일 날 이제 종교단체하고 같이 이제 10월 3일 날 대대적으로 한다 하는데 그때는 정말로 이제 며칠간이라도 그냥 다 길 막고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본이라든가 일부 단체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같이 협력이 안 되는 상태가 같이 이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일부 국민들이나 일부 사람들은 무조건 문재인 끌어낼 때까지는 같이 힘을 좀 해서 연대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 뒤에 뭐 탄핵 주적들 있잖아요. 탄핵 원흉들 있는 이런 거는 그때 가서 논의하고 제동을 걸 거는 걸고 자기들이 독주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그 목표를 같이 두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좋은 질문이시고요. 첫 번째 구호 부분인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집회를 해보면은 심지어는 조국 제가 외치면은 사형 이렇게 외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게 87년 말씀을 드리는데 87년 상황에서 가장 과격한 구호를 외치면서 무슨 헌법을 새로 제정하는 회의를 소집하자는 그런 운동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 퇴진은 기본이었고요. 그런데 당시로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되는 직선제를 쟁취하자, 직선쟁취. 이런 구호로까지 수위를 낮춘 데가 있었습니다. 이제 호헌철폐, 소위 독재타도 이런 구호가 주였는데 호헌철폐에서 나중에 직선쟁취로까지 구호를 낮춘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 호헌철폐 직선쟁취로까지 구호를 최저로 낮춘 여기가 가장 빨갱입니다. 그게 놀랄 노자죠. 거기가 북한 노선을 따른 NLL의 소위 민족해방 지금 주사파 계열의 그 조직입니다. 그러면 이 북한 그리고 주사파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가장 적대적인 그런 체제 변형을 시도할 노선이 왜 그 투쟁 국면에서 그러면 오히려 직선 쟁취로 해서 실제로 직선이 쟁취됐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직선이 쟁취되고 그 뒤 30여 년 우리 사회가 되돌이키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길을 걸어왔죠. 그 무서운 거예요. 그럼 과격한 구호 외쳐서 어떻게 되죠? 가장 과격한 구호를 외친 집단일수록 가장 나중에 보면은 왜소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조국 퇴진 수위 그 구호의 수위지만 아직 길거리에서 우리가 행진할 때 자발적으로 행진 대열에 붙으면서 막 늘어나고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되면 행진 본래 출발했던 사람 이상으로 붙으면서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완전히 본격 궤도에 오르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벌써 구호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저 적들에게서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그거는 우리 싸움에 있어서는 이쪽의 저변을 일단 넓혀서,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뚜렷하니까, 그러나 이 싸움에 임해서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보호를 가지고 우리가 좀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청와대 앞에 계신 분들은 농성이고 우리는 행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동적으로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또 그 공중의 눈에 띄는 자리입니다. 아직은 뭐 다른 방송들이 다루고 있고 그러지 않지만 우리가 꾸준히 이런 부분들을 노력해서 더 좀 역동적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10월 3일 집회나 이런 부분은 그 집회 운영상 보더라도 지금 그 인파가 많을 때 한 3곳 정도에 나누어 해도 각각 그 무대 설치나 스피커 설치가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걸 만약에 한 곳으로 통합해가지고 연단이나 그걸 설치한다고 하면 일이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비용이나 일이. 그래서 연단이 통일돼야 한다는 데는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오시는 분들이 그게 예를 들어 광화문이건 시청 앞이건 뭐 남대문 앞이건 나오시는 분들이 어디에 가 있건 큰 틀에서는 그날 나오시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목표에 있어서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며칠 동안 투쟁할 각오로 나오자,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공유되느냐 하는 것은 글쎄요, 저도 많이 뭐 말씀을 나눠본 게 아니어서 아직 이 행사를 준비하고 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공유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공유된다면 작은 구호들의 차이나 또 기타 행동 방식의 차이는 그게 폭력을 사용하자 이런 게 아닐 거니까요. 다 같이 어느 정도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되돌아봐야 되는 점은 이거일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전선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문재인에 대해서도 싸우지만 우리는 이 탄핵 사태를 낳은 뿌리가 되는 공산운동권, 그건 조국 문재인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보수를 표방하는 쪽에도 있고, 그들에 이용된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깨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이걸 문제점을 지적하는 우리를 오히려 배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천지죠. 많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제2의 전선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제1전선, 제2전선 말씀드린 2개의 전선을 보통 어떻게 하냐, 왕왕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 동렬로 막 이렇게 가버리면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조국 문재인 싸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소위 보수 진영 속에 들어와 있는 그 공산운동권 연결된 사람들 같이 취급해가지고 전선 하나처럼 취급해서 싸우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는 동시에 집회도 못해. 그 사람들이 그날 집회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우리는 그날 집회 안 가. 이런 썩히기 때문에 안 해.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조국 문재인을 향해 싸울 때는 흔히 공산당이 그런 것처럼 통일전선처럼 싸우는 걸 말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잊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조직력이나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쓸려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부터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우리가 이 나라를 정말 바로 세우는 길로 갈 수 있지. 안 그러면 또 조직이나 여러 가지 우세를 점하고 있는 쪽이 오히려 우리를 쓸어가 버리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아담이 TV 한방 뜻인데요. 저 작은 생각은 지금 현재는 조국이 퇴진이라고 많이 외치잖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게 퇴진인데 자기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니까 조국을 파면하라라고 하면 그거를 외치는 게 어떤지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도 보면 우리가 퇴진이 하는 것보다는 더 뭐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계속 퇴진 이쪽에도 양쪽을 다 퇴진을 하라고 보니까 아까 한 라인이 되어버리는데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우선 파면은 제가 알기로는 글쎄요, 이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해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권자는 임명도 하고 해임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해임하라고. 근데 이제 파면이라는 용어는 아마 탄핵 재판 이런 데서 그렇게 법적으로 판단을 받으면 그 사람은 파면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다른 조금 구분이 되는 용어 같고요. 그 다음에 교수직에서 뭐 이렇게 또 면직되고 파면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린 지금 교수직보다는 법무부 장관을 문제 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문재인한테 요구하는 성격이 되죠. 그런데 구호로 외쳐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퇴진일 때 이게 운이 맞아서 좀 이게 대중적인 집회나 이거에서는 구호가 약간 운이 맞아야 또 이게 좋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어차피 스스로 잘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죠. 문재인은 더하고. 그런데 조국 문재인을 같이 이렇게 퇴진으로 묶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걸 같이 취급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걔 둘이 따로가 아니라 완전히 일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국의 흠은 문재인의 흠이 되고 문재인의 흠도 조국의 흠이 돼요. 이렇게 묶어버려요. 그래서 둘이가 다 흠을 서로 덮어쓰게 만들어버리는 효과가 있고 퇴진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낮은 수위의 용어입니다. 가장 낮은 수위의 용어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막 외칠 때 다른 생각을 가진 어떤 분이 길가에서 간혹 시끄러 그러고 아이 시끄러 그러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때로는 연설로 설명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더 소리 질러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소리 질러도 별로 귀를 못 팹니다. 한번 시끄러워 하지만 더 소리 지르면 별로 귀를 못 펴요. 그 왜 그러냐면 조국의 악행이 너무 많이 이제 보도도 돼 있고 국민 감정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그런데 조국을 사형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듣기에 예를 들어 단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린 가장 낮은 수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퇴진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한테 달려들려고 하다가도 야 그럼 조국 퇴진하라고 외치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했을 때 말이 자기들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변을 우리가 지금은 좀 넓혀야 되는 거죠. 마지막 질문 있습니다. 예, 자, 봉주 방송입니다. 지난 8월 15일 때 시민단체들하고요, 그리고 또 종교단체들 각자 집회를 했는데, 그러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한쪽에서는 그쪽도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유튜브들은 사실은 여기저기 가서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 계신데 자칫 잘못하다가 뭐 이래 좀
방송을 잘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현재 또 가기도 합니다. 지금 뭐 저 청와대 앞으로 가서 정광훈 목사하는 데도 가고 김문수 지사도 거기에 나와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여러 가지 촬영도 하고 하는데 말입니다. 이번 10월 3일 날은 뭐 전체가 뭐 광화문에서 모이든 대학문에서 모이든 같이 한 마음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앞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집회 기술적으로 이 많은 인파를 한 연단에서 소화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연단을 분리했다고 일단 받아들이셔도 좀 유감할 것 같다 이런 생각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지금 전광훈 목사님하고 이렇게 싸우고 계신 부분은 그분 흐름대로 또 우리 싸우시는 것 우리가 박수 쳐드리고 싸우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서로 격려하고 이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도 그렇고 우리 질문하신 대표님도 그렇고 생각이 똑같냐 그러면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이 똑같냐 그럼 좀 생각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 질문을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 근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냥 생각이 복잡하고 개인적인 차이면은 무방한데 우리 본질적인 질문에 좀 닿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단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조국 문재인이가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체제로 변형시키려고 법치를 파괴하려고 하니까 조국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게 우선이고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는 게 우선이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예요? 거기에 차이가 네, 그게 다냐 이렇게 그게 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운동권은 거기만 있지 않고 여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탄핵 난리가 났고 여전히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자기들의 본질도 여전히 호도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하태경 의원은 자기가 여전히 보수를 새로 리드해야 될 사람처럼 행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국을 단죄하고 있어요. 조국 같은 사람이나 하태경 의원이나 당시 법치 파괴와 자유민주 체제 위기를 같이 불러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숨겨져 있는 내부에 들어있는 제2전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2전선에 대해서 과연 생각이 같으냐 문제의식이 같으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치열함이 같으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문조와 싸워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잊었으면 안 돼. 이제 이상으로서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초청한 유튜브 연합회 기자회견 질문사항이 다 마쳐졌는데요.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은 이제 시민단체를 이끌고 오시면서 굉장히 많은 국내외에 많이 또 알려져 있고 굉장히 그 시민단체 리더로서 어떤 주목을 받고 있는 대표님이 되시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지금 나라가 횟수로 4년째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많은 국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두드러진 그 지도자를 찾지 못해서 참 고민하고 실망스러워 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좀 정리가 되면서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조금씩 앞으로 더 가면서 또 두각을 나타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우리 유튜브 연합회에서도 계속 주목 어떤 조명을 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좀 저희가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변호사님에게 박수 하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각자 방송 마치고 단체 기념사진 하고 저녁 식사하고 또 대한문으로 갈 분들은 야간 플래시배에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방송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본의 공동대표 고태우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해란 TV의 김나님, 문재인 간첩. 아이디가 재밌네요. 예. 오늘 그 중요한 얘기, 결기를 갖고 며칠을 농성을 하자. 연좌농성, 휴먼 체인, 인간 사슬 그런 거 있죠. 예. 그다음에 광화문에서부터 과천까지 과천 정부 청사 조국이 출근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하자. 행진, 좀 강한 투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가 언제냐, 현충일 날인가요? 국립묘지에서부터 이렇게 행진을 해서 오는데 좀 레프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자 우리요. 내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한 가지 오늘 보니까요. 그림 민심조사 이거 한 게 한 두 군데 세 군데 한 게 벌써 15만 조에 가는 거야. 와 그래서 나 처음에 만 얼마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며칠 사이 15만 조에 올랐어요. 3개인가 4개인가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그래서 궁금해서 계속 보는구나. 그냥 뭐 좌파가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러더라고요. 이런 오합지졸이라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결기 있는 투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장 중계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